안녕하세요. 요약 뉴스레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릴게요. 배우 김수현과 유튜브 채널 가세현 운영자 김세희 사이의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김세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진행된 1차 고소에 이은 조치로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행위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소속사와 법률 대리인은 김세희가 김수현에 대해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이와 같은 행위가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으로 스토킹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수현은 직접 입장을 밝혔고 법률 대리인도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과 명예훼손, 그리고 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명인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반복적인 괴롭힘이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대해 법과 사회가 어떤 기준을 세울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배우 선우용여가 유쾌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아침 직접 벤츠를 몰고 호텔로 향해 조식 뷔페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든의 나이에도 혼자 차를 운전해 조식을 즐기러 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운전한 지 60년이 넘었다며 자동차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운전은 자신의 발과도 같기 때문에 좋은 차에 투자한 것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우용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외출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치유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괜스레 침울해지기 마련인데 아침 공기를 마시며 나가 조식을 즐기면 삶의 생기가 돌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뷔페에 대한 그녀의 철학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맛볼 수 있어 혼자 사는 사람에겐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을 챙기기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직접 장을 보면 재료가 남고 버리기 일수인데 차라리 깔끔하고 맛있는 조식을 적당한 가격에 먹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때 영양실조와 뇌경색으로 고생했던 그녀는 건강한 식사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서 정작 음식은 아끼는 이들을 향해 먹는 건 좋은 걸 먹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향수도 좀 뿌리고 내 몸이 고맙다고 말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아끼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혼자 외출하고 식사하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움직이고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힘이 곧 장수의 비결이라는 메시지는 많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우용여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더 돌보고 삶을 즐기고 홀로서기를 실천하라는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그리고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본승과 김숙 두 사람의 관계가 또다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다정한 모습과 함께 두 사람이 오는 10월 7일 결혼한다는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벚꽃이 만개한 시기를 맞아 김숙과 구본승이 함께 임장을 떠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구본승은 이날을 위해 직접 오픈카를 준비해 김숙을 태우는 세심함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한 윤정수는 결국 제작진 차량을 타고 따로 이동하게 됐고 뒷자리에서 혼자 투덜거리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방송 내내 두 사람의 호흡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낚시에 푹 빠진 김숙이 구본승에게 무늬오징어 미끼를 선물했고 구본승은 꼭 잡아 선물하고 싶었다며 실제로 무늬오징어를 잡아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박나래가 오징어 무늬가 하트 아니냐며 장난을 치자 구본승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정수가 구본승에게 김숙의 매력에 대해 묻자 그는 겉으로는 보조개, 안으로는 시원시원한 성격과 그 뒤에 숨겨진 여성스러운 모습이 매력이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숙은 첫 녹화날 윤정수에게 전화가 와서 소름 끼쳤다며 비하인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구본승은 이날 벚꽃길이 인상적인 광진구 아파트를 소개했는데요. 한강과 아차산이 한눈에 보이는 명소로 벚꽃 300그루가 심어진 역사가 있는 특별한 매물이었습니다. 이곳을 본 윤정수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자 김숙은 혼자 살기엔 너무 커 라고 받아쳤고 윤정수는 그럼 김숙짐도 갖다 놓자며 갑작스런 플러팅을 날려 현장을 폭소케 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말미에 둘의 호흡을 본 출연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죠. 과연 이 달달한 기류는 방송을 위한 연출일지 아니면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
김숙과 구본승, 이들의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랜 방송 활동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가 조용히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이상민과 100년 가약을 맺는 상대는 연하의 비연 애인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은 초여름쯤 비교적 이른 시점에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며 이미 지인들에게도 알림없이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이상민에게 이번 결혼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지난 2004년 배우 이혜영과 결혼했지만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홀로 지내며 개인적인 아픔과 삶의 굴곡을 겪은 그는 이번에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상민은 데뷔 이후 화려한 전성기와 파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재기의 시간을 모두 겪은 인물입니다. 1994년 룰라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예능계로 무대를 옮겨 특유의 입담과 솔직한 성격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돌싱포맨, 미운 우리 새끼, 아는 형님, 알토란 등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며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이번 결혼은 그에게 단순한 재혼이 아닌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 앞에 서서 웃음을 주며 살아온 이상민이기에 조용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준비하는 이 결혼에 많은 이들이 따뜻한 응원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될 이상민의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색을 띨지, 그리고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그려나갈 인생의 그림이 어떤 모습일지 그가 보여줄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동성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리원이 과거 고수위 방송 이력과 남성과의 연애 경험을 직접 인정하면서 프로그램의 편집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원은 최근 자신의 개인 채널에 자필 입장문을 올려 과거 3차례에 걸쳐 사적인 성인 콘텐츠 방송을 진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특히 그 방송을 통해 남성 시청자와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스킨십 없는 건전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된 부분은 리원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대목입니다. 그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며 중학생 시절부터 그 정체성을 자각해왔고 첫 연애 역시 여성과 진지하게 2년 반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남성과 만났던 경험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부정하던 시기의 혼란이었음을 고백했으며 최근에는 남성 파트너로부터 협박을 당하며 아우팅 위기에 몰렸던 사연도 전했습니다. 그는 폭행과 감금, 해킹,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고 밝히며 그러한 위협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커밍아웃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너의 연애에 출연하게 된 것도 더는 숨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작진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 모집과 성지향성이 일치하는 캐스팅 디렉터를 통한 출연 제안을 통해 출연진을 구성했으며 불법적 접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출연자의 모든 배경을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리원의 출연 분량을 향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편집 여부를 두고 시청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리언을 지지하며 그대로 방송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영 플랫폼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편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출연자 논란을 넘어 성적 지향성과 과거 이력, 그리고 현실 속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방송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언의 고백이 던진 파장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제작진의 선택에 따라 방송의 흐름과 사회적 반응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신지와 방송인 서장훈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르며 대중 앞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유포되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된 사람들까지 상처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신지는 본인의 SNS 채널에 직접 분노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가짜뉴스 영상에서는 신지가 김종민의 결혼식장에서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고 신지는 해당 내용을 캡처하며 진짜 그만 좀 하자는 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도 해당 루머의 황당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신지는 앞서 김종민과의 여러 차례 열애설과 결혼설에 시달려왔지만 두 사람은 코요태 멤버로서 오랜 기간 동료이자 친구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김종민의 결혼식에도 참석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었고 같은 날 결혼한 에일리의 웨딩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허무맹랑한 소문이 끊이지 않자 결국 그녀는 직접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장훈 역시 뜻밖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고 강지용의 장례식장에서 유산 문제로 유족과 다툼을 벌였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해당 뉴스에는 서장훈이 유족과 말다툼 끝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부모를 내쫓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 강지용의 가족들도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고인의 아내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억측은 이제 그만해달라며 간곡히 호소했고, 고인의 처제 역시 언니와 조카에게 쏟아지는 무차별적 비난과 허위 사실이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장훈은 고 강지용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장례식장에는 직접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 이상의 개입은 없었음에도 허위 뉴스는 사람들의 상상력에 덧칠되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소재와 클릭수를 노린 가짜뉴스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흔들고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 있는 시선을 갖추는 것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주전 유격수 전민재가 경기 도중 헤드샷을 맞고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밀 검진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민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상대 투수의 140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헬멧 앞쪽에 정통으로 맞고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앰뷸런스가 급히 투입되며 그의 상태에 많은 이들이 걱정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전민재는 CT와 X-레이를 포함한 1차 검사에서 골절 소견은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후 정밀 검진에서는 각막과 망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오른쪽 눈의 전방에 출혈이 발견되어 약 일주일 정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민재는 이번 시즌 리그 전체 타격 부문 1위를 달릴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시즌 30경기에서 타율 0.387, OPS 0.925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4월 한 달 동안에는 타율 0.423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롯데의 상승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책이 있긴 했지만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된 송구로 내야의 중심을 잡아줬고 특히 베테랑 박승욱이 부진한 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두산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유니폼을 입은 그는 올 시즌 최고의 보강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롯데는 4월 15승 8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는 전민재의 활약 없이는 불가능했을 성적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부상이 자칫 장기화된다면 팀 전력에 큰 손실이 될 수 있기에 구단과 팬들의 우려도 컸지만 다행히 회복 가능성이 밝은 것으로 알려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민재는 경기 도중에도 안타 2개를 기록하며 타격감이 절정에 오른 상태였기에 향후 복귀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구 부상인 만큼 조심스럽게 회복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단도 그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온 전민재. 비록 짧은 휴식이 불가피하지만 그의 건강한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과 팀을 위해 또 한 번 단단히 준비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4월 30일 오늘의 뉴스레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